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지난 주말 군산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정부에 요청해온 익숙한 사업이거나 구체성이 떨어져 아쉬웠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새만금 공약은 김제에 집중되면서 군산 소외론도 일고 있습니다. 서동축제 개최로 지역경제 연계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방문객 10명 중 9명이 당일치기인데다 체류 시간도 4시간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인당 소비 금액도 도외 관광객은 7만 원도 안 되고 도내 관광객은 2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대선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지난 주말 군산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정부에 요청해온 익숙한 사업이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면서 아쉬웠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새만금 공약은 김제에 집중되면서 군산 소외론도 일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제시한 군산을 위한 8대 맞춤형 공약. 근대문화자원을 활용한 비엔날레 유치와 의용소방대 연수원 구축, 재생에너지 박물관 건립, 청소년 전용 문화예술관 건립에 중점을 뒀습니다. 또 새만금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새만금 국가산단 확대, 메가와 지역 특산 주류 산업 거점 단지 조성 등입니다. 군산의 단골 공약인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로 우회했습니다. 지금 조선 관련해서는 좀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군산도 기대를 해 주셔도 되는데, 미국이 이제 해군을 강화하면서 해군 군함 수요가 아주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통상 문제로 지금 한미 간에 곧 협상도 해야 되고 갈등이 생길 텐데, 이것도 중요한 의제가 될 거고 우리한테 기회 요인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후보의 새만금 공약은 김제에 집중되면서 군산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제를 새만금 알리베 국가산단과 남북 삼축도로, 글로벌 푸드허브가 밀집된 동북아 경제허브로 만든다는 겁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새만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군산과 관련한 10대 공약 가운데 9개가 새만금으로 이른바 산무 공약을 제시해 과감한 개발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무비자, 무규제, 무관세 제도로 1억 2천만 평을 자유무역지대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연장과 새만금 광역기반시설을 공공재정으로 선투자,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조기 구축, K방산허브 등을 내세웠습니다. 새만금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은 경제 자유구역,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자유도시, 세금이 없는 새로운 자유도시로 만들어서 이곳에 오는 기업들이 세금도 면세, 보세 다 해주고, 또 이곳에는 다른 규제가 없이. 두 후보가 제시한 공약 가운데 새만금 국가산단 확대나 메가산업 육성은 겹치거나 대부분 이미 정부에 요청해온 사업들입니다. 특히 민주당마저 새만금에서 군산을 배제하는 듯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소외론도 일고 있습니다. 보름가량 남은 대선, 그간 제시했던 공약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반응입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역 공약이 중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남원 공약을 보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 아산 공약에 대한민국 경찰 의료교육 집적지 조성에도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은 오늘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국민을 속이고 서로 불신하게 만드는 양다리 공약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21대 대선 후보자들의 책자형 선거 공보가 오늘부터 발송됩니다. 전북자치도 선관위는 대선 후보자를 소개하는 책자형 선거 공보가 적어도 내일까지 도내 모든 가정에 발송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책자형 공보에는 대선 후보자 7명에 대한 재산과 병역, 납세 전과 등의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도내 직능 단체들이 잇따라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도연합은 오늘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후보의 4대 농업법 개정과 K푸드 수출 확대 등의 공약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임실농촌주민수당 운동본부도 농어촌 주민 수당 공약을 환영했고 돌봄 서비스 노조는 호봉제 문제 해결을, 어린이집 연합회는 차별 없는 지원 공약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6일 군산 유세 현장 연설에서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동우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소상공인의 사정도 이해 못하고 매도한 발언이라며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자영업자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발언을 쉽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커피 원가 120원은 경기도지사 시절 불법 영업을 하던 상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거론했던 말이라며 맥락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내 창업 식품기업의 상당수가 타 지역으로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 입주한 창업식품기업은 95곳입니다. 이 가운데 27곳은 전북을 떠나 다른 지역에 둥지를 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창업식품기업이 도내에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익산 대조천 유역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임시저류지가 만들어집니다. 익산시는 사업비 26억 원을 들여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까지 대조천 하류부에 임시저류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6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임시저류지가 만들어지면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침수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조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 사업은 548억 원이 투입돼 제방보강과 교량 재가설 등이 추진되지만 착공 시점이 내년이어서 사업 완료 때까지 집중호우에 대비할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군산형 강소기업 4개 기업이 새로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유망 강소기업 3개, 강소기업 1개 등 모두 4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들 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R&D, 제품 고급화, 국내외 판로 개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전북자치도가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1월부터 시행 중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을 반영한 것으로 소형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추가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을 매각 임대하거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기존 감면에 더해 취득세 25%가 추가로 감면됩니다. 또 시각장애인이 보유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한이 다음 달 30일에서 2028년 6월로 연장됩니다. 축제 개최 목적의 하나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입니다. 하지만 서동축제는 소비 효과가 가장 큰 체류형 방문객이 적은데요. 전체 방문객 10명 중 9명이 당일치기이고 체류 시간도 4시간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사흘간 열린 서동축제의 방문객은 63,099명. 전북자치도가 전주대 산악협력단에 맡겨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88.6%가 숙박을 하지 않고 돌아가는 당일치기였습니다. 익산에 머문 체류 시간은 4시간을 넘지 않는 방문객이 87% 수준으로 소비 효과가 큰 체류형 방문객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올해 방문객이 7만 4천여 명으로 늘었다고는 해도 이 같은 현상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동축제는 익산을 포함한 전북 권역 방문객이 70%를 넘을 정도로 지역 축제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축제 방문객을 다른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에 붙잡는 것도 신통치 않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축제 방문객의 42.6%는 다른 관광지 방문 의사가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서동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인프라를 좀 활성화시키고 뭔가 지역에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인물축제를 가다 보니까 거의 하루 그냥 오셨다가 잠깐 보고 가시는 그런 흘러가는 축제로 되어버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동축제의 방문객 소비 지출에 따른 직접 경제 효과는 지난해의 경우 18억 900만 원. 방문객 거주지별로 나눠 소비 지출 규모를 살펴보니 익산 시민은 1인당 18,663원, 전북 권역은 19,836원, 타 권역은 69,417원으로 분석됐습니다. 익산 시민과 타 권역 방문객의 소비 지출 규모가 3.7배나 됩니다. 타 권역 방문객이 적으면 음식과 숙박 등 지역 상권에 미치는 효과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감 온도를 느끼지 못하는 이제 일반 자영업자들에게 이게 몫이었었지. 그다음에 저희가 또 그만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시민들하고 좀 더 밀접하게 가져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평균 7만 명대의 방문객이 찾는 소동축제. 하지만 그에 비해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내세우기 초라한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익산시가 체험관광 기록 프로그램 115 마이스 통장을 출시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마이스 통장은 익산의 보석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의미로 지역 축제나 행사에 참가한 뒤 인증 사진이나 영수증 등을 기록하면 마룡 상품이나 지역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참여 희망자는 익산역 앞 여행자센터 또는 인화동 솜리문화금고에서 참가비 5,000원을 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진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에서 총 2,500만 원이 환급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서 1,2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8,500만 원 규모의 수산물이 소비됐습니다. 행사는 소비자들이 군산 주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제시하면 일정 금액의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익산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6시쯤 익산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A씨가 추락해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가 추락한 아파트 인근 자택에서 20대인 딸의 사체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씨 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해 각각 다른 장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로 60여 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모두 1,129건입니다. 이 가운데 63명이 숨지고 40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과 난폭운전, 신호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군산에서도 민주당 관계자를 사칭한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신영대 의원실 관계자를 사칭한 인물이 식당에 1,600만 원짜리 양주 매입을 요청했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려는 세력의 조직적인 시도로 보인다며 의원실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군산뿐 아니라 도내 등 다른 시도에서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갈치와 고등어의 조업량을 축소 기재한 중국 어선이 해경에 납포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10분쯤 어청도 남서쪽 92km 해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149톤급 중국 어선 A호를 납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호는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고등어와 갈치 등 4,059kg을 어획했지만 조업 일지에는 1,059kg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군산해경에 적발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은 6척으로 누적 담보금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도내 논콩 재배 면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벼 재채작물인 논콩의 올해 재배 의향 면적은 19,000여 헥타르로 지난해 15,000헥타르에 비해 26%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벼 재배 면적 감축에 따른 겁니다. 한편 전북은 논콩 주산지로 전국 생산량의 3분의 1가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선거에서 지지해달라며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의 한 농협조합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합장과 검찰의 쌍방상소를 모두 기각하고 2심 선고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기소된 조합장은 2023년 치러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다른 조합원 여러 명에게 현금 50만 원 등 금품을 직접 제공하거나 지지자들을 통해 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제에서 택배기사로 위장해 강도행각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제 경찰서는 19일 오전 9시 40분쯤 김제 옥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64만 원을 빼앗은 50대 남성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을 저지른 지 1시간 후 자신의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고속도로 터널에서 트럭과 수학여행 관광버스 등 차량 4대가 추돌했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19일 오전 10시 5분쯤 완주군 상관면의 순천 완주 고속도로 용암사 터널에서 컨테이너 트럭이 관광버스를 들이받으면서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수학여행을 나섰던 중학생 등 4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익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학도가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교과서를 지원했습니다. 함열여고 시니어반에 지원된 교재는 기존 교과서보다 큰 A3 크기가 적용됐습니다. 나이가 많은 만학도들이 기존 교과서의 글씨가 작아 제대로 볼 수 없는 점을 개선한 겁니다. 익산시는 각 출판사로부터 교과서 18종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후 A3 크기로 확대 제본했습니다. 군산시가 처음으로 청렴도 개선을 위해 감사 행정을 총괄할 감사 담당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5급 사무관급인 감사 담당관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감사 담당관은 2년 계약직이며 근무 실적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엽니다. 개발청은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조성하기 위한 아이디어 14팀을 선정해 모두 870만 원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성장 거점 육성과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핵심 정책 등을 주제로 정책 아이디어를 새만금청 누리집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왕궁면에 저소득 가정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따뜻한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홀리봉사대는 질병을 앓고 있는 중장년 1인 세대에 마루 시공, 단열 보강 등 전반적인 개보수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군산시는 군산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에서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2학기를 개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대응 담당관은 외국인 주민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군산은 28도, 익산은 30도로 덥겠습니다. 도내는 17도에서 31도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가끔 구름 있는 가운데 최고 기온 30도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28도 안팎을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